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9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인도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인도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모신 분은 수미트 쿠마르씨입니다. 원래 나이가 1983년생이시니까 원래 38입니다. 그죠? 한국 나이로. 예, 한국 나이로 38이고, 경력을 말씀드린다면은,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푸르완철 대학에서 역사와 사회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뒤에 이 관광업에서 종사하시면서 투어 가이드를 하시고, 한국에 와서 이 서울대학교입니까? 예, 어학당. 예, 의학당에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게 되고, 그래서 저는 2016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우리 수미 씨를 만나서 같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대해서도, 요즘은 한국에 사시니까 한국 사정, 인도 사정을 다 두루두루 잘 아시는 우리 수미 씨를 모시고, 보통 저는 수미 씨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스펠링은 수미트죠. 네, 수미트가 있습니다. 수미라고 부르겠습니다. 수미 선생을 모시고, 한국 사람들이 관심은 많이 갖지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나라, 인도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들으시고, 오늘은 특히 인도 하면 먼저 생각나는 곳이 아마 타지마할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수미 선생의 이야기에 의한다면은 타지마할보다 더 감동적인 유적이 있다. 그게 엘로라 스쿨입니다. 엘로라 스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소개해 주셔서. 네. 나마스테. 우선 인도란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인도 나라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 크고 역사도 굉장히 깊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까 말씀하는 대로 타지마할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렇지. 예. 근데 돌아다니다가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또 겐지스 칸이나 타고르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또 간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말이죠. 정말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여기 공부했을 때는 인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분들이 못 만나지만 요새 돌아다니다가 인도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인도에 한국 회사들이 투자도 많이 했고 그렇죠. 물론 인도 맞습니다. 회사들이 또 한국에 투자 많이 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친해지는 느낌을 직접 받게 되고 인도를 옛날에 너무 좀 가볍게 좀 쉽게 해본 것 같은데 근데 요새 인도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시대보다 지금 너무 이쁘게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높게 평가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부할 때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쪽으로 관심이 꽤 많았는데 인류 국가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 아마 5년, 7년 안에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 하면은 영어로 incredible India,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인도다. 이게 이제 그쪽 관광 모토 아닙니까, 그죠? incredible이라는 단어가 incredible이라는 단어가 물론 영어이지만 인도 관광처나 인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인도라는 나라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아마 incredible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 단어의 모든 표현을 할 수 있게 이 단어를 고른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그런 뜻입니다. 요새 인도 관광지에서 잘 써먹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인도의 북쪽 지역, 그렇죠. 북쪽 지방에 대해서 남쪽 지방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뉴델리 근방에. 예. 아마 인도에서도 한국에다가 북인도를 많이 알려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라자스탄까지 포함해서. 라자스탄, 북인도 여러 지역이 있지만 아그라라는 도시, 물론 델리에 많이 들어오고 또 대한항공이 델리를 직항이 그렇죠. 들어오고 나서 아마 북쪽 지역이 더 많이 발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크레더블 인디아라고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우선 역사가 길다. 네. 5,000년 이상. 그리고 나라가 크다. 인구가 많다. 인구는 어느 정도 많으냐면은, 앞으로 한 5년 안에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인구가 1,500만 명씩 늘어나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매년 하나씩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중국을 앞서게 되면은 그 뒤로 중국과 인도의 인구 격차가 점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도 인구는 나중에는 한 17억까지 올라가요. 그때까지는 중국 인구는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구 대국이고 문화 대국이고, 그리고 종교도 힌두교, 이슬람, 또 뭡니까 시키교, 시크, 그 다음에 자이나입니다. 자이나교, 불교. 이 불교까지 섞여가지고 인구도 많고, 이래서 깊고, 오래되고, 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복잡하다 아닙니까? 이걸 다 합쳐서 표현하는 말이 incredible, 경이롭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예. 인구가 많아질 수 있는 이유가 아마 인도 정부에서 중국처럼 이렇게 강제하게 이제 피임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안 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모디 총리가 아마 앞으로 몇 년 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2024년대 두 번째 연기가 끝나가는데 아마 다시 뽑게 되면 2025년이나 2026년도에 인도도 중국 비슷하거나 아마 2명 얘기까지 날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반발이 없을까요? 종교는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종교 때문에 요새 이렇게 큰 싸움이나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많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종교 이야기는 아마 영국 식민지 때 좀 많이 써먹었고 현재 정부가 써먹고 싶어도 지금 하도 인터넷이나 이 텔레비전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앞두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도 하면 80%가 힌두교 아닙니까? 그죠? 네, 힌두교. 근데 이슬람도 많잖아요. 이슬람도 거의 14%, 15% 정도. 그러니까 이슬람 14%라면 인구로는 2억이라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이슬람 대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불교가 발상한 나라지만 불교 신도는 별로 없고, 그렇죠? 네, 불교 신도가 1%도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아까 근데 인도가 사실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라고요. 33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죠? 330만 평방킬로 같으면은 면적으로는 중국의 3분의 1입니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현재 없습니다. 가끔 뉴스 나오는데 인도 정부에서 아주 옛날부터 이 빈부격 차이가 심할 때부터 물론 지금도 빈부격 차이가 좀 있기는 있는데 인도 정부에서 이 어려운 사람이나 아래쪽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인도는 산모작이에요.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가 보니까 이 경작 농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경작 농지의 비율이 52.5%인데요. 이게 유럽의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가 이 경작 면적이 한 50% 됩니다. 한국은 경작 면적이 16%, 이란은 11%, 유럽의 농업 대국이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33.4%,
그런데 인도는 프랑스보다도 굉장히 면적이 더 넓어요. 네네. 그러니까 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모작이지 주로. 네, 산모작입니다. 그리고 네. 인도는 음식물나 농산물이 거의 수입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요새는 국제 관계 때문에 아, 수입을 별로 안 해요. 국제 관계 때문에 내가 물건 팔아야 되면 네 것도 사야 된다 이런 사업 때문에 좀 수입하게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인도가 농산물은 수입하지는 않습니다. 아, 자급자족한데,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이 농산물이 옛날부터 강했기 때문에 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인더스 문명이 그렇죠. 인더스. 발달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도 인도가 이거 인크레디블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농산물이 많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식량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건데, 참고로 이 인도의 GDP가 얼마냐? 요새 구매력 기준으로 따집니다, 보통.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인도 GDP가 1등이 중국입니다. 중국, 미국, 인도입니다. 인도 3등이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4,000달러로서 한국의 8분의 1. 인구 구조를 보면은 젊은 층이 많아요. 그죠? 네.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아요. 세계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았지.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억. 6억 그 이상 학생이 지금 들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가 계속 많다고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인구가 5,500 정도 알고 있는데 5천만 명 되는데, 근데 인도 면적이 남한보다 거의 33배 정도 큽니다.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은 아마 인도가 그렇게 아직까지 복잡한 나라는 근데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세계에서 인구 밀도 최고니까 그만큼 인도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또 엄청나고 이런데 우선 인도 역사를 여기서 다 우선 이야기할 인도 역사는 또 앞으로 천천히 또 이렇게 네네. 우리 수미 선생의 본격적인 그 전문 분야니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또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것은 인도 아리안족이 인도로 들어와 가지고 인도의 지배민족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인도의 북부 지방에 근거지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는 아리안 민족들이 거의 페르시아 쪽에서 들어왔다고. 페르시아는 현재 말하면 뭐 이란. 네, 대부분 그렇게 90% 정도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몇 개 책에서는 사이베리아에서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네, 아리안 민족이 전체적으로 보면 피부가 좀 하얀 편이에요. 그렇죠. 뭐 요새 게르만족하고 같은데. 그래서 하얗다고 하면 사실은 이란 쪽 북쪽 사람들도 되게 하얀 편입니다. 근데 이란에서 여기까지 뭐 인도까지 들어오려면 시간 꽤 오래 걸리고 또 들어왔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현지 민족 만나서 또 섞이고 또 현지 와가지고 또 많이 섞이고 그래서 이 오리지널 아리안 민족들도 많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 이제 순종을 볼 수가 없다, 이제. 그 아리안 민족, 저도 아리안 민족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리안 민족인데, 아리안 민족은 원래 좀, 곱슬머리하고, 눈이 좀 크고, 이마가 좀 넓고, 귀도 좀 크다고 하고, 키도 좀 큰 편입니다. 제가 좀 작은 편이지만. 근데 역사를, 저도 한국에 와서 인도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더스 문명을 세계 4대 문명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인더스 문명, 예. 근데 인더스 문명이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거는 5천 거의 3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33세기인데 근데 인더스 문명에 관계된 대부분 글은 영국 식민지 때 많이 적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스토리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지금 인도보다 옛날 인도,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포함된 인도. 아마 1875년 정도 그때 그렇죠. 영국 사람들이 이제 철도를 깔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발굴하다 보니까 이 벽돌 같은 거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 특별한 요새 쓰는 벽돌하고 거의 비슷한 벽돌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신기하고 뭐 좀 앤틱하고 이렇게 느낌으로 그거를 발굴했지만, 고고학자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허가 받고 발굴하는 시대가 1920년도예요. 예, 예. 그 이후를 대부분 역사나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이 과학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거의 5,300년 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저 1975년도에 이 프랑스 사람인가 더치 사람들이 다시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래서 파키스탄의 어느 지역에서 이 새로운 지역들이 발굴했는데, 예. 이 5,300보다 그 더 올라간다, 지역이 조금 이거죠?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가.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하는 날짜가 거의 7,000년 전. 7,000년 전부터 문명이 발달했다. 그래서 7,000년 전 만화기 인정하게 되면 거의 우리 메소포타미아하고 거의 맞먹는다 이거죠. 비슷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이라크 쪽하고 가장 오래된 문명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인도 아리안족이 와서 원래 살고 있던 드라비다족을 남쪽으로 밀어냈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남쪽에 사는 사람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얼굴 모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충. 인도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드라비다 민족들이 원래 인도의 원주민인데 드라비다가 인정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거의 델리에서 서쪽, 서북쪽 그런 지역 예, 원래 그래 살았다 이거죠. 살다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아랍 민족들이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싸우지 못하니까 쫓겨나서 좋은 자리를, 왜냐면 원래 있는 지역이 농사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빼앗기네. 예.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대부분 그렇죠. 강들이 그쪽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에 살다가 인도 역사책을 믿으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아랍 민족들이. 그 아랍 민족들이 이제 인도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 위해 지배하려고 하는데, 원래 있는 사람들이 같은 지역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북쪽, 동쪽 여러 지역 갔다가 나중에 이 인도 지도를 보시면 딱 중간에 데칸코원이 있어요. 데칸고원. 예. 데칸코원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예. 아랍 민족들이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데칸코원이 좀 건조한 지역이고 예.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이 자리 있자. 그렇죠. 매력이 없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다 이거죠. 네, 포기했죠. 남쪽까지 따라가지 않고. 포기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줄 알고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드라비다 민족들이 이제 북쪽으로 다시 안 왔고 한참 동안 안 왔고, 알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 시대나 술탄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서로 북쪽하고 남쪽과 다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아랍 민족들이 그때부터 거의 데칸코원 아래쪽에 살고 있고 아랍 민족들이 거의 북쪽에 살고 있고 하나 더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를 들어올 때가 들어오는 길이 사실은 이 바닷길 발견하기 전까지 인도에 들어오는 길이 딱 하나였습니다. 아, 하나였어요? 네, 하나였습니다. 이 인도가 지리학으로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예, 예. 아마 인크레디블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이 인도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네, 네, 네. 왜냐하면 인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사실은 인도의 유명한 대학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어요. 한국 책에서는 한국 역사책에서 나란다 대학교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란다 대학교 생기기 전에 인도 북쪽 지역, 지금 현지의 파키스탄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또 마음 먹고 많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북쪽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 이야기하면 대부분 네팔 생각을 먼저 그렇죠. 하지만 근데 면적으로 네팔보다 훨씬 긴 히말라야가 인도 안에 인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인도 안에 있습니다. 예. 아마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1등을 생각을 많이 해요. 2등, 3등은 보통 사람들이 기억 못 해요. 그렇죠.
올림픽에 누가 골드메달 딴지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만 실버나 브론즈 메달 누가 딴지 기억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제일 높은 산이나 세 번째 가장 높은 산이 옛날 인도 아니면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간천정가 같은 산도 세계에서 세 번째 높은 산인데 간첸중가가 인도입니까? 네, 인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K2가 케투 파키스탄이지. 케투라고도 합니다. 마운트 가드윈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파키스탄이죠. 예, 지금 현재 그게 두 번째 대사잖아요. 사실 분쟁 지역이라고 해요, 인도에서. 예. 북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징기스칸도 인도 들어오려고 했는데 히말라야 때문에 포기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보시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간이 무지 많기 때문에 그 간출 때문에 해마다 홍수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 쪽이네. 네, 방글라데스하고 방글라데스 북쪽에. 그래서 동쪽 지역이나 동남아 아시아에서도 많이 오려고 해도 오지는 그렇죠. 못했어요. 물 때문에 못 들어오고. 또 서쪽에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중동이나 인도 쪽에 있는 사막 때문에 못 들어오고. 아프리카나 유럽 사람들이 이쪽에서 못 들어왔고 또 인도는 사실은 아시아로 표현하는 것보다 남아시아를 많이 합니다. 남아시아로. 뉴스 나올 때도 사우트아시아라는 말을 많이 남아시아는 개념이 있죠. 남아시아를 지도상으로 보시면 인도가 거의 제일 남쪽 지역이에요. 제일 남쪽이죠. 물론 스리랑카하고 몰디브도 이 밑에는 그렇지, 있지만 그래서 이 거의 아주 긴 바닷가입니다. 동남쪽에 벵갈만 있고 서남 쪽에는 에르비아 있고 또 인도양이 있고 그래서 이 큰 바다가 있고 이 근처에 거의 큰 나라가 없기 때문에 400~50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인도를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인도를 들어와서 지배했던 나라가 길 잘 뚫려서 온 나라인데 또 인도에서 지배한 나라가 인도에서 지배한 왕들이 어떤 지역을 잘 지켜야 되냐면 히말라야하고 사막 사이에 있는 동북쪽 지역을 잘 지켜봐야 인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루트를 바닷길을 뚫리기 전까지 새로운 루트를 찾기 전까지 대부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에서 들어왔네. 네, 들어왔습니다. 이 아련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몽골 사람들도 인도에서 무굴 왕조라고 하는 무굴 왕조도 그 지역에서 들어왔습니다. 북서쪽에서 들어왔어요. 북서쪽에서.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보기에는 큰 나라고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육지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한쪽은 히말라야, 한쪽은 비가 많이 오는데 또 한쪽은 사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네, 400~500년 전까지. 그러다 이제 그 뒤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가 해로를 통해서 들어왔네? 네. 식민지 개척 시대. 인도, 역사책에서 원래 이 포르투갈 사람이 인도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찾았다고 이야기가 많지만. 바스코 다 가마. 네. 근데 그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긴 왔구나. 쉽게 표현하려면 이 시루트, 바닷길로 새롭게 발견한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14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로 발견이죠. 네, 인도에 들어올 때는 남쪽에 들어왔죠. 요새 유명한 뭄바이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고와이라는 지역인데 그렇죠. 고와라는 데를 식민지로 해가지고 고와에서 조금 더 아래쪽에 칼리커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칼리커트에 처음에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살았던 때 관리하는 데가 고와이라는 지역. 고아는 60년대까지 그게 포르투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죠? 1961년도까지 또 인도 땅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